당장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다음 대통령 선거 날짜를 정해야 될 텐데 뭐 오늘 오후라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빠른 시일 내에 정해야 될 거고요. 네, 어차피 6월 3일 이내에 6월 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하거든요. 네, 6월 3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것을 뭐 한 5일 정도 땡기지 않는다면 6월 3일을 대선으로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대선 운동 기간을 가장 그래도 넓게 예, 좀 60일, 잡아줘야 되니까 60일이 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6월 3일까지.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 쪽은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거기는 뭐 굳은 자 이재명 뭐 일극 체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당장 이제 국민의힘 쪽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동안 그 탄핵에 반대해온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선두를 지켜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탄핵에 찬성을 했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약간 중도적 그런 입장을 취했던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대선 출마에 가장 많은 경험도 있고 또 당 대표도 역임했고 해서 가장 또 유력한 후보로 대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쪽과 반대했던 쪽이 어떻게든 좀 그 봉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것은 결국 이제 당내 경선을 통해서 네. 우리 당의 후보를 선출해 가면서 뭐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어서 녹여내듯이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네. 현재는 당장 뭐 분당을 한다든가 네. 또는 특별히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변화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당내 경선을 통해서 적어도 후보를 이제 선정해 가면서 또 많은 다른 모습이 노출되겠지만 그 다른 모습을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니까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당의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후보가 비교적 그 많은 우리 지지자들의 공감을 모을 수 있다면 저는 본선은 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국민들이 또 탄핵한 여론도 높았던 것은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데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자신이 저지른 죄과보다도 훨씬 큰 처벌을 받았어요. 네. 지금도 계속 이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또 얼마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얼마나 이 탄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라 또는 이재명에게 나라의 통치권을 맡기자는 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것은 또 별도이겠죠. 그래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후보를 잘 만들어서 저는 압도적으로 또 본선에서 승리할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에는 일반적으로 예측하듯 지금 새로운 사람을 당장 등장시키기는 어려울 거고요. 여론조사에 앞서가고 있는 김문수 장관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이런 분들이 아마 각축을 벌이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쭉 주셨지만은 네. 되게 경선 과정 속에서 이제 경선을 치르다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치열하게 치르다 보면은 당의 어떤 구심력이 작동하기보다는 원심력이 크게 작동을 해서 결국 이제 경선에서 불리한 쪽이 뭐 분당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그런 경우가 과거 우리 정치사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예, 몰락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는 보수의 특징이었잖아요. 또 지난번 4월 2일 지방선거에서도 네. 보수 쪽에서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해서 또 진보 쪽에 고스란히 갖다 주는 경우도 생기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교육감 선거였는데요. 네, 그 교육감 선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뭐 과연 이게 저 보수 후보
라고 해서 일체감이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네. 정당이라는 특수한 정치 결사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네. 교육자 내지는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려는 분들끼리 하면서 왜 내가 저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또는 더 나가서 나는 사실 당선은 안 되더라도 이번에 출마가 목적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분당을 해 나간다든가 정치 세력을 또 그 반목하면서 그 분열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노골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와 또 이 친한파로 분류되어 있는 의원들이 뭐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경선 과정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가령 그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일반 여론 또 뭐 당심 이런 것들 배분을 하고 이럴 때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이제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당내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도 해요. 한동훈 대표가 뭐 독자적으로 나가서 네, 무슨 세력을 형성할 만큼의 그런 영향력이 있지도 않고 네,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굳이 배제하려는 당내 움직임도 있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경선 룰은 이미 당헌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한 25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네, 우리 당의 후보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경선 룰을 손댈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해져 있는 경선 룰을 그대로 적용해서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네, 이것은 이미 오랫동안 우리 당에서 채택해온 그런 경선 룰입니다. 네, 그것을 뭐 손대자고 하면 그것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게 가장 이 원칙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2007년 당시 이명박 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당내 경선 때 네, 그 전에 만든 경선 룰이 2대 3대 3대 2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전당대회 대의원이 있었거든요. 네. 대의원 20%, 예, 당원 선거인단 30%, 예, 국민 여론조사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30%, 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 30%, 여론조사 20% 해서 결국 이게 5대 5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을 뭐 비율을 달리 할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여론조사 산정의 경우에 지난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이 역선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선택 방지의 최소한 장치 정도로 네, 그 정당 지지자를 먼저 물어보고 네, 정당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그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만 반영하는 그런 방식의 이 여론조사 반영 장치가 이미 당헌 단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만약 바꾸려고 하면요 전당대회를 열어야 돼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기구를 또 구성하는 겁니까? 비대위를 바꾸려고 하면 네, 그러면 전당대회가 그것도 필요하다. 최소한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전국위원회. 네. 그리고 비대위를 구성하는데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예, 지금 후보를 예비 등록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실제 우리 당의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 25일 정도 네. 있는데 거기에 한 일주일 정도를 비대위 구성한다고 날려서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비대위에서 곧바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관위가 이 후보를 선출하는 그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고 선관위에서 세부적인 이 경선 룰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당헌 당규를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5대5 룰 그리고 여론조사 그 반영의 네. 규칙 예.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룰을 시비를 걸면서 나갈 여지는 없고요. 네. 그리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 나갈 분도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당연히 우리 당의 그 경선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요. 네. 경선 절차를 거쳐서 뭐 당당하게 후보로 선출되면 좋겠지만 이번 탄핵 소추 과정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을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제명시키려고 한 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많은 또 보수 진영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결과가 그렇게 썩 뭐 밝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대선의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네. 발동이 되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 텐데요. 가령 일부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손절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얘기도 있는가 하면 윤 대통령이 비록 대통령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두 가지 다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윤 대통령을 뭐 손절한다고 해서 손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건 존재 자체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뼈아프게 그 유산으로 안고 네.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음. 다만 차기 대선은 윤석열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네.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 줄 거냐 네. 아니면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정권을 만들어 줄 거냐 네. 이런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 물러가면 이재명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당에서 이재명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훌륭한 후보를 짧은 기간 내지만 만들어냄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자꾸 패배주의가 있어서 뭐 윤 대통령을 손절한다 또는 그 차기 대선 후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취지인데 국민들은 또 굉장히 냉정하게 이 사실관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깨끗이 현재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후보라면 우리가 또 열광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 기반으로 빅4다, 뭐 빅5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지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그 5분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이 5분 외에 뭐 현역 의원으로서 뭐 김기현, 나경원, 네. 뭐 윤상현 이런 분들이 등장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 오늘 탄핵 결과로 여론조사라든가 또 국민들의 이 생각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몰라도 네. 이것이 오랫동안 이미 고착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네. 이 후보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내는 과정이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예를 들어 후보의 몇몇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고 또 자신이 이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에 의할 것이고요. 더 나가서 우리 당이 항상 이야기하는 이 중도 네. 확장력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도 확장력이 뭐냐? 이것을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중도 네. 확장력이라고 하면 뭔가 기존의 우리 당의 지지를 받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는 뭐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다른 쪽에서 지지를 얻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도 확장력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1대1 여론조사를 했을 때 누가 1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가상 양자 대결. 예, 가상 양자 대 이재명과 누구. 네. 그러면 이 이재명 대 우리 당 후보를 지지율을 보면 거기도 김문수 장관이 1등이 나와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또 이제 이것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여론조사를 하면서 당신은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뭐 이래 네. 물어보면 응답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나는 보수입니다 하는 분은 진짜 보수가 맞아요. 예. 나는 진보입니다 하는 분도 진짜 진보가 맞아요. 네. 근데 나는 중도입니다 하는 분은 그중에 반은 저 뭐 보수고 반은 진보. 그래서 실제 나중에는 그렇게 되죠. 예, 실제 중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좀 애매한 거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분들 중에도 또 김문수 장관이 1위가 나와요. 그런데요. 예. 김문수 장관은 지금까지 대선 출마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당연히 네. 탄핵의 대통령 결정이 날 탄핵을- 때까지는 예, 말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 하고 네.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선 출마에 대해서 물론 고민을 하고는 있겠지만 의지 표명을 하지 않았죠. 이제 네. 앞으로 그런 의지 표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지겠지만 김문수 장관은 대선 출마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보수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많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이 나와셔야 구심점이 되고 그 구심점이 있어야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저쪽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서 또 지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중도층에서도 중도라고 대답한 분들도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가장 지지를 높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나와서 설사 되든 안 되든 이제는 당을 위해서 좀 헌신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장관직 사퇴부터 해야 되죠. 법적으로는 저 공무원직은 30일 전까지만 30일 사퇴하면 전까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장관직 유지하면서 경선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는 있는데 뭐 깨끗이 사퇴하고 나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서울시장,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그런데 아마 네. 서울시장께서는 사퇴하지 않고 참여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제 중도라고 할 때 우리 당에서 중도는 사실 우리 당에서 지지세가 약한 쪽을 중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중도에서 소구력이 있어야 된다, 중도에서 표를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할 때 네. 그 말의 뜻은 우리 당이 전통적으로 표를 얻지 못하는 지역, 계층 또는 그런 성향 네. 이런 분들에게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이 제일 경쟁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럼 그분이 누구냐라는 걸 따져보면 이제 좀 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뭐 그런 면에서도 김문수 장관에게 결코 이 문제 저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뭐 노동운동도 하고 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하신 분으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기로는 경기지사를 그만두고 네. 나와서 그다음에 아스팔트 우파 운동한 것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그 때문에 뭐 극우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을 17대 국회의원을 같이 하던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우리 당에서 굉장히 좀 왼쪽에 있는 분이었죠.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오늘 이제 오전 11시 반 이후로 지금까지 아마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마음 들 데 없어 하시면서 지금 탄식을 거듭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김재원 최고께서 위로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뭐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뜨고 벼 위에도 꽃은 피어나고 이 오늘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다시 극복이 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또 첫걸음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깨끗이 털고 일어나서 새롭게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앞으로 같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